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리뷰하는 모티입니다. EPL 10라운드에서 맨더비가 성사되었습니다. 맨유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네, 예상대로 맨시티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양팀의 포메이션 전술,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유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4-2-3-1에서 맥과이어와 에반스가 짝을 이뤘으며 최근 득점 능력이 좋았던 맥토미니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했는데요. 부상 문제가 없는 바란을 놔두고 에반스를 출전시킨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오른쪽에 배치된 맥과이어의 폼이 최근 경기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맥토미니를 공미에 둔 것 또한 그가 국대, 클럽에서 모두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며 맨유의 공격진이 요즘 최악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반대로 맨시티는 존 스톤스가 복귀하면서 작년 트래블 했을 당시 전술을 그대로 구현했는데요. 존 스톤스가 출전하면서 로드리에게 더욱 여유가 생겼고 베실바와 함께한 경기 운용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그럼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맨시티가 뛰어난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중앙을 지배하면서 파이널 서드를 노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중앙 지향적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양쪽 윙으로 나온 레시포드와 페르난데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밀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릴리시에 의해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나름 이 전술이 잘 통하고 있었습니다. 맥토미니 또한 슈팅이 정면으로 갔지만 유효 슈팅을 만들었고 이번 경기에서 그는 2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헤이룬도 수비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내준 건 맞지만 이번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는 경기 동안 25번의 터치를 가졌는데 그중 6번은 키패스와 슈팅을 만들어낼 만큼 부진에 빠진 맨유의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그러나 여전히 맨유의 공격 숫자와 퀄리티가 부족했고 그걸 캐치한 워커는 후방을 센터백에게 맡기고 바로 적극적으로 전방을 향해 침투하기 시작하는데요. 전 이 경기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워커가 정말 MOM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반전 경기가 팽팽할 때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로드리의 패스도 좋았지만 빠른 침투를 통해 만든 컷백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엔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었죠. 그러나 팀이 2골 차로 벌리자 후방에서 맥토미니와 레시포드를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맥토미니는커녕 레시포드 역시 워커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데요. 이후 교체로 들어온 가르나초가 워커와 맞붙게 됩니다. 국대에서는 음바페를, 챔스 4강에서는 비니시우스를 막은 워커가 가르나초와 맞붙는다? 이건 안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에서 가르나초는 말 그대로 워커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패스가 깔끔하게 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대에게 공을 헌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워커의 수비 때문에 바로 주도권을 가져오는데요. 또한 이번엔 속도와 드리블에서 모두 밀립니다. 전반에는 위협적인 공격을, 후반에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는 워커의 모습입니다. 암라바트는 경기 내내 탈압박에 고전했고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짝을 이룬 에릭센과 묵묵히 역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테나은은 암라바트를 빼고 마운트를 넣어주면서 맥토미니를 후방에 배치하는데요. 맥토미니는 몇 년 동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전방에서 잘하고 있던 그를 굳이 후방으로 내려보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맥토미니가 아닌 마운트에게 나옵니다. 테나은은 마운트의 장점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 배치, 프리롤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이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며 45분 동안 볼터치 15회, 패스 9번, 키패스 슈팅이 모두 0회로 경기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경기 장면을 넣을 게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후반에는 맨시티가 그저 압도했습니다. 분석을 위해 이 경기를 여러 번 봤지만 양팀의 선수진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장면을 보면서 그 차이를 더 느꼈습니다. 맨유의 투볼란치는 상대의 압박에 고립되자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두 명 말고도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너무 적은데요. 반대로 맨시티는 똑같이 투볼란치가 고립된 상황에서 로드리가 볼을 받기 위해 내려가 줄 때 그 빈자리를 바로 존 스톤스가 채워줍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 차이로 볼이 쉽게 돌 수 있게 되죠. 이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진 것 같습니다. 맨유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